자, 이제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용산 두 번째 방송이에요. 지난번에는 용산공원 주변으로 호암동, 청파동, 그리고 용산역과 동부이천 이렇게 남서북 요 라인들을 이제 방송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동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위치는 지난번 방송을 보시는 것처럼 입지가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개발 계획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곳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한남 뉴타운이 주거 개발에 대한 가장 핵심 축, 그리고 그 위쪽에 이태원이라든지 해방촌 요 부분까지 이어서 한번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구 일대 동쪽 생활권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한강변에 있는 대표 부촌 한남동과 보강동 일대,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이태원동 일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테마상권의 중심지로 경리단길을 비롯한 해방촌 일대, 이 이태원에 있는 상권들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하지 않은 용산 서부에 대한 것들은 지난 1월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구역은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아요. 이 북쪽에는 남산이 위치하고 있고 아래로는 한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배산 임수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입지적으로 좀 좋다 보니까 실제 풍수지리적으로도 남산이 여기 구역을 약간 감싸주는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괜히 이 구역들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삼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이 삼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약간 그 겨 껍데기 같은 거 이제 벗겨내는, 흔들면 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찌끄레기들은 이제 벗겨져 나가고 이 쌀들이 모여서 중앙에 모이는 이런 곳들을 바로 이제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 삼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 구역이 바로 여기 위에 이태원 언덕길과 여기 한남더엘 아래쪽에 있는 유엔빌리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 경영자들이 괜히 이런 곳에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입지적인 부분들 때문에도 굉장히 좋지만 실제 풍수지리적으로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변북로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로 항남대교, 그리고 아래쪽에 반포대교가 연결이 되는데, 그 아래쪽에는 이제 압구정이나 반포랑도 연결이 되는 이런 구간이어서 일부는 생활권을 조금은 이제 같이 활용하기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하철은 많이 지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6호선 라인 이태원과 한강진 역을 좀 지나가고 있고, 경인중앙선은 이렇게 이제 서빙고를 지나서 한남역으로 연결되는 구간이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지하철 노선의 이제 핵심 노선이죠, 이제 신분당선이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끔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동빙구역은 일단은 확정되어서 개발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근데 보강역은 아직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일단은 여기 권역들은 대부분 다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남산 아래 이쪽에도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고바위 지역이어서 실제 임장을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계획 시간보다도 조금 더 플러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약간 요 라인들, 한강변들은 조금 이제 낮은 편이고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고바위가 심해져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웬만한 지역들이 다 한강뷰 조망이 가능한 이런 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 남산에 대한 이 조망권들을 조금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구역들이 다 고도 제한이 걸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심부에 있는 요 키포인트인 한남 뉴타운 요 구역들도 대부분 다 고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 약간 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스카이라인들 형성하지 못하고 다 저층에 대한 이런 아파트로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권역들은 사실 이 주변에 대한 개발 계획이 굉장히 좀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한남 뉴타운을 떠나서 용산공원에 대한 개발, 그리고 여기 북쪽에 이제 유엔사 부지가 더 파크사이드 서울러서 복합 개발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민간 개발사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아파트나 오피스, 그리고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기타 호텔 등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개발이 진행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중심부는 이제 수성구 부지를 비롯한 금호베스트힐 요 사이가 사실 개발 계획에 조금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군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용산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국제도시로서 이제 개발되는 데 있어서 약간 사각지대처럼 좀 남겨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요 권역들도 나중에 같이 이제 개발할 계획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호선 라인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다 알만한 이런 이름들이 바로 한남더일과 나인온 한남, 정말로 초고가의 이런 아파트들이 이 권역들에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권역에 대해서 한번을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때 먼저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전체 이제 1구역부터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약간 시계 방향으로서 이렇게 있는 위치인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태원역 위치에 있는 이 권역들은 이제 상업시설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1구역 같은 경우들은 이런 상가주들과의 약간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아서 시간이 굉장히 좀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권 해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실금 한남 뉴타운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권역들은 2구역부터 5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이 4개의 권역들이 이 위치적인 부분도 조금씩 다르고 진행 속도도 다르고 사업 동성도 조금씩 다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매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나에게 맞춰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이런 한남 뉴타운이긴 하지만 정말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아무래도 조합원들에 대한 이런 이윤에 대한 이런 이해관계가 좀 복잡할 수밖에 없어서 뭐 지분 쪼개기라든지 이런 기타적인 이런 활동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보여가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예전과는 다른 개발 속도가 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3구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구역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전체 이 197개 동을 여기에 아파트가 짓게 되는 이런 개발 계획인데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전체 197개 동 맞습니다. 근데 전체 세대가 약간 6천 세대가 조금 안 되는데 6천 세대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정도 경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층에 대한 이런 아파트들과 같이 섞어서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동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면에서는 3구역이 가장 빠릅니다. 속도로 보시면은 3구역, 2구역, 5구역, 4구역 순으로 일단은 4구역이 좀 가장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3구역은 올해 상반기에 관리처분 인가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조만간 이주가 진행될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평 기준으로는 대략 조합원 분양가가 한 11억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매입 가격은 뭐 추가 분담금 포함해가지고 한 뭐 17억에서 18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3구역을 사실 우리가 가격을 비교하게 되는 것들은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반포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과 좀 비교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이 맞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매입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 금매가 최근 들어 이제 거래가 좀 됐었고 지금은 이제 가격이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추세로 보여진다라는 모습을 좀 알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건설에서 이제 시공사를 맡아서 이제 진행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 4구역과 3구역 사이에 이 백화점이 보강역이 들어오는 이런 예정지거든, 계획지. 거기에 이제 백화점을 이제 올리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좀 접근했었는데 이 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기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지역에 대한 이 권역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구역을 보도록 할게요. 2구역은 사실 위치로 봤을 때는 한강변에서는 조금 더 이제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한강뷰가 조망이 나오는 애들은 조금은 거의 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태원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상업시설들을 조금 편하게 위치하고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구역 역시도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에요. 전체 1537가구 이거 보시면 이제 지하 6층부터 14층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이곳을 봤을 때 아무래도 지상으로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하 6층까지도 약간 좀 더 깊게 파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주차 공간도 많고 다른 용도로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 3월 이제 간평 평가를 하고 관처 계획 수립일
이제 3월까지 이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반 분양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는 제 기준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변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이 권역들 상대적으로 이 위에 있는 지역들보다는 지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곳들은 대부분의 이제 가구들이 다 한강 조망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속도면에서는 조금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중간에 보면은 임장을 하면 중간에 약간 한전부지 변전소가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규모가 좀 돼요. 여기 역시도 약간 조합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구역을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제법 이제 걸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이 위치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협의가 좀 되고 다른 것들이 하되된다면은 하나 둘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지금 진행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건설사가 이제 확정되지는 않은 곳이다. 많은 권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워낙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있는 고객들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다른 이들보다도 약간 가장 늦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지연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일단 위치적으로 보면은 약간 지반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침수 피해가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권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보면은 약간 신동 아파트도 있는데 여기도 한 30년 차 정도 된 아파트거든요. 이제 고층 아파트인데 걔들도 이제 조합으로 집어넣어서 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게 침수 피해를 약간 막기 위해서 지대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서울시 건축심의 추진에 밀어넣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서 구역 수들을 빨리 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보시면 여기 보강역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정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지하철에 대한 이 노선에서 원래는 좀 멀리 떨어졌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구역의 속도 면에서는 조금 늦긴 하지만 사업성 면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권역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강 뉴타운을 떠나서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이태원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태원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 이태원과 한강진 요 라인으로 이제 6호선 위쪽으로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태원 언덕길이 한국판 비버리 힐즈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미국의 부촌인 거기에 모습과 약간 빼다 박았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삼성가를 비롯한 LG가를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이 많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임장 다녀보면은 다니는 것도 조금 눈요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주거 단지들이 대부분 다 저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산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특히나 여기 있는 이태원 주공 남산 대림 아파트 5층짜리입니다. 약간 30년 차가 이제 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5층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애들은 다 20m, 해발 20m의 고도 제한 다 잡고 있고 여기 해방촌 오거리 여기 주변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해방교회가 가장 랜드마크처럼 가장 높은 지대를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기 주변으로는 대부분 다 이제 12m 고도 제한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4층 이하의 주택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해방촌 라인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방교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다 이제 약간 뭐 쪽방촌 이런 것들처럼 뭔가 굉장히 낮은 이런 건물들이 좀 고바위지대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권역들을 일단은 크게 상권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것을 설명드리기 앞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하철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6호선만 지나가고 그리고 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주거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빈부격차가 좀 심한 편이다. 그래서 여기 특히나 해방촌에 있는 이 핫스트리트 여기에 있는 주변들은 아까 전에 이제 낮은 저층에 있는 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임대료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아무래도 여기 외국인들이 이쪽 주변으로서 주거지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주거지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다 몰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태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역원이라고 하는 이제 곳이거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말 같은 거 타고 와서 잠깐 쉬어가는 곳. 특히나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이태원, 또 뭐 조치원, 태계원 이런 원자 들어가는 이름들이 대부분 다 이런 교통의 요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원래 위치가 이제 용산구에 있는 정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이런 유동인구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던 게 전통적으로 약간 있었던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일단 해방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여기가 이제 45년도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일제시대 이후로 여기 주변으로서 약간 이제 해방을 됨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주해 와서 여기가 이제 주거단지로서 형성이 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넘어가면은 그 뭐 108계단이 있거든요. 108계단이 있어서 지대가 좀 많이 높은데 거기서 좀 더 올라오면 이제 해방촌이랑 연결되는 이런 구간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사실 옛날에는 약간 일본 신사로 올라가는 이런 계단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신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다 사라져 있고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 있는 이런 그 소유주분들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워낙 용산이라고 하는 이런 토지에 대한 가치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 하지만 여기 권역들의 개발 계획은 이 녹지축으로서 연결한다는 이런 계획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산과 용산공원 이렇게 이 자연 녹지에 대한 연결 구간들이 끊겨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방촌 5월에부터 해가지고 요 라인으로 약간 숲길로서 약간 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서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쉽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긴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조합원, 여기 있는 조합원이 아니죠. 소유주분들에 대한 이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신흥시장이라고 있는데 지가 되게 높아요. 여기가 보시면은 일단 뭐 차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야지 하고 있는 위치인데 거기가 굉장히 테마 약간 상권으로서 좀 이쁜 곳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권역에 있는 이 상권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일단 방송을 좀 드리기 앞서서 작년 10월 말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 바로 이제 해밀턴 관광호텔 여기 옆길 쪽인데 일단 사실 좀 제가 이 지역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좀 이분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올리면서 시작을 다시 한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권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 경리단길은 이제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유명하죠. 드라마에도 나왔죠. 그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는 이런 권역들 중 하나.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촬영지가 요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원래 거기 그 가게 이름이 이제 단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실제는 지금은 이제 탄밤이었던 것 같은데 그 탄밤으로서 약간 가게를 좀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상권들에 대한 권역은 크게 이태원역에 대한 상권 여기들과 여기 한강진역 요 사이로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 주변에 있다 보니까 꼭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많이 찾는 이런 상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경리단길이에요. 경리단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 연예인 이제 홍석천을 비롯한 이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가게 영업을 하고 있었었는데 약간 여기가 목락이 되게 된 것들이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여기 주변으로서 많이 상권들이 확장이 되게 됐는데 그게 홍대처럼 확장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완전 이주를 해버려서 여기가 조금 무너지게 됐던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방송을 했던 뭐 용리단길이라든지 열정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이런 상권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제 이태원을 비롯한 모든 상권들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첫 번째, 이 용산기지에 있는 이 미군 부대들이 다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많이 빠져나가게 됐고, 두 번째,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이중고가 이어지게 됐다. 근데 2022년도 상반기부터 매출에 대한 증가율이 이태원이 굉장히 많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특히나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 상권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이제 매경 이코노미에 있는 이 자료를 제가 좀 참고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아무래도 약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찾는 이런 유명 핫 거리가 좀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여기 상권들을 조금 더 크게 구분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태원 거리, 그리고 경리단길, 그리고 이제 해방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베트남 키논길이라고 옛날에는 약간 활성화 좀 덜 되어 있던 이런 곳인데 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조성을 해서 베트남 이런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조성을 해서 새롭게 뛰어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서 이태원이라고 하면은 약간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몇 가지 권역들이 있는데 여기 해밀턴 관광 호텔 주변으로는 정말 이제 웨스턴 문화 여기 상권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 여기 야구 만두 주변으로 인해서는 여러 개가 다 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 이런 테마로서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이슬람 사원이 굉장히 좀 크게
있는데 여기 주변으로는 다 이슬람과 관련된 이런 상업시설들이 좀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 권역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고 하는 권역인데 이태원역 이런 6호선 라인으로는 약간 해방촌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주말 저녁에 이동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 있는지까지는 잘 체크하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것들에 대한 조금 타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그런 미군 철수 반대 운동 서명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권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용산공원 동쪽 구역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방송했던 호암동 일대를 비롯한 나머지 애들 해방촌, 경리단길, 엔틱가구, 대사관밀집, 한장궁종 여기 라인들을 무조건적으로 다 주거단지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국제도시로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문화, 쇼핑, 그리고 예술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개발을 하는 이런 특화 문화단지로서 조성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같이 살펴보시면 도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용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제 국제도시로 변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